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쥐띠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입춘 이후 쥐띠에게 찾아오는 운의 변화인데요. 사실 입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봄이 시작되는 날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명리학에서 입춘은 단순한 계절의 시작이 아닙니다. 운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특히 올해 쥐띠분들에게는 이 입춘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쥐띠는 12지 중에서 자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으로는 수, 즉 물의 기운에 해당하죠. 물은 흐르고 담고, 적시는 성질이 있습니다. 조용히 깊은 곳에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흘러가는 것. 그게 바로 수의 기운이고 쥐띠분들의 본질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입춘이 되면 월지가 임목으로 바뀝니다. 목은 나무의 기운인데요. 물이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수가 목을 생해주는 구조, 즉 수생목의 흐름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까지 쥐띠분들이 내 안에 쌓아두고 있던 에너지, 준비해왔던 것들, 생각만 하고 실행을 못했던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체되어 있던 물이 드디어 물꼬가 트여서 흐르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동안 조용하게, 때로는 너무 조용하게 지내왔던 쥐띠분들에게 드디어 변화의 신호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물론 이 변화가 모든 분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사주 원국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쥐띠분들이라면 이 입춘 이후부터 무언가 달라지는 느낌, 주변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거나 혹은 내 안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움직임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넘어가서 입춘 이후 쥐띠분들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직장과 일자리 이동, 인간관계 정리, 연애의 변화, 그리고 부업과 새로운 수입 구조입니다. 각각의 내용이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직장과 일자리의 이동입니다. 수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흐름과 이동을 상징합니다. 한 곳에 가만히 고여있지 않고 낮은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물의 본성이죠. 그런데 입춘 이후 목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이 이동의 기운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목은 위로 뻗고 바깥으로 확장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생목의 구조 속에서 쥐띠분들의 에너지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바깥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부서 이동 제안을 받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직장 내에서 내 역할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직을 고민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그 고민이 이제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것들이 실제 제안이나 기회의 형태로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히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움직이는 것들은 대부분 갑자기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준비는 해뒀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었던 것들, 마음은 있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미뤄왔던 것들이 이 시기에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력서를 써뒀는데 못 냈던 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뒀는데 제출을 못했던 분, 상사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못 잡았던 분들이라면 입춘 이후가 바로 그 실행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동의 기운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옮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수의 기운은 흐름이 좋을 때는 좋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특성도 있거든요. 이직이든 부서 이동이든 이 시기에는 충동적인 결정보다는 방향성을 먼저 잡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회가 오면 받아들이되 내가 왜 이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워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정리입니다. 목의 기운은 확장과 성장을 의미하는데요. 성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리를 동반합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처럼 쥐띠분들도 이 시기에 관계의 가지치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래된 인연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거나 그동안 소모적이라고 느껴왔던 관계가 정리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떤 인연과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운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재정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시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도 함께 나타납니다. 특히 일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귀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는 사람, 우연한 자리에서 인연이 되는 사람, 온라인에서 처음 연결되는 사람 중에서 쥐띠분들의 앞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을 너무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의 기운은 감정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쥐띠분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처럼 변화가 많고 에너지가 요동칠 때는 감정이 앞서서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섭섭하다고 혹은 좋다고 해서 그 감정 하나만으로 관계를 끊거나 새로운 관계에 과하게 기대는 건 이 시기에 특히 주의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 연애의 변화입니다. 입춘은 기운의 교체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교체점에서 연애 쪽으로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래된 인연이 마무리되거나 반대로 갑작스러운 새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먼저 오래된 인연이 마무리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미 관계가 식어 있었거나 두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경우라면 이 시기에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프고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편이 결국 본인에게 더 이롭습니다. 반대로 솔로이신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생목의 구조는 새로운 감정의 씨앗이 심어지는 흐름이거든요. 설렘, 새로운 감정, 누군가에게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연애에 관심이 없었거나 인연이 없다고 느끼셨던 분들에게도 이 시기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시기에 시작되는 인연이 얼마나 지속되고 깊어지느냐는 개인의 사주 원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춘의 기운이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까지는 공통적으로 작용하지만 그것이 인연으로 이어지고 관계로 발전하는 데는 본인의 사주 구조가 함께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온다면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부업과 새로운 수입 구조입니다. 수의 기운은 정보, 유통, 그리고 온라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물이 어디든 스며들고 연결되는 것처럼 수의 기운을 가진 쥐띠분들은 정보를 모으고 연결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입춘 이후 목의 기운이 합쳐지면서 이 능력이 실제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냐 하면 온라인 기반의 부업이 시작될 수 있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강의, 컨설팅, 혹은 중개와 유통 관련된 분야에서 작은 수입의 씨앗이 심어지는 시기입니다. 또 소액 투자에 관심이 생기거나 실제로 시작해 보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시기는 새로운 수입 구조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은 맞지만 3월 중순까지는 본격적인 확장보다 시험 운영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막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흐름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급하게 큰 규모로 시작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곳에 큰 돈을 투입하는 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반응을 보고 3월 중순 이후에 흐름이 잡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키워나가는 전략이 이 시기에 가장 맞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영역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시기의 변화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수생목의 흐름은 물이 나무를 향해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물이 가만히 있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쥐띠분들이 가볍게라도 발을 떼야 행동을 시작해야 이 흐름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마시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 그게 입춘 이후 쥐띠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입춘 이후 쥐띠분들에게 찾아오는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직장에서의 이동과 역할 변화, 관계의 재정비와 새로운 귀인의 등장, 연애에서의 마무리 혹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부업과 새로운 수익 구조의 씨앗. 이 네 가지가 입춘 이후
쥐띠분들의 삶 곳곳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입춘 이후 쥐띠는 움직여야 사는 시기입니다. 기다리는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안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섣불리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입춘을 기점으로 그 국면이 바뀝니다. 이제는 모아둔 것을 꺼내야 할 때입니다. 쌓아온 것을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수생목이라는 흐름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려면 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물이 고여만 있으면 나무도 자라지 않고 물도 결국 썩게 됩니다. 쥐띠분들의 에너지가 지금 그 흐름 위에 있습니다. 정체에서 이동으로, 감정 혼란에서 관계 재정비로, 고민에서 실행으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흐름이 잡혀가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물론 변화가 항상 편하고 좋은 감정만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오래된 인연과 멀어지는 것도 변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 것도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명리학에서 변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운이 멈춰 있는 것보다 운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움직이는 운 안에서 방향을 잡고 선택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게 결국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쥐띠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뤄왔던 연락 하나, 고민만 했던 지원서 하나, 아이디어로만 있던 부업의 첫걸음 하나. 크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건 아주 작은 기울기에서 시작되거든요. 그 작은 움직임이 입춘의 기운과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쥐띠분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너무 완벽한 타이밍을 찾지 마세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실제로 직장에서 변화가 느껴지시는 분, 관계에서 정리가 일어나고 있는 분, 혹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 분들 계신가요? 댓글에 지금 내 상황이 몇 번에 해당하는지 숫자로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쌓이면 저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쥐띠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입춘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